대신. 네. 누구누구를 대신한다. 그런 뜻이에요. 자, 너무 깊이 있는 거 빼고요. 아까 말 기본이 되는 것만 좀 체크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3조의 3까지 봤고요. 3조의 4라고 돼 있죠. 3조의 4에 보면 민법에 따른 주택임대차 등기 효력이라고 돼 있죠. 민법 임대차 등기라는 건 다시 한번 621조 민법에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등기를 청구하고 임대인이 수락을 해서 두 사람의 합의에 따라 등기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좀 전에 임차권 등기명령 집행에 의한 등기가 아니라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등기해 주세요. 임대인이 오케이 해서 하는 등기. 그렇게 임차권 등기를 하게 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인정해 줍니다.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인정해 준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민법상 임차권 등기에 따른 임차권 등기가 되면 그 임차권 등기가 인도, 주민등록, 확정일자 세 가지 기능을 담당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게 3조의 4의 1항입니다. 1항. 3조의 5는 나중에 보고요. 오른쪽에 보면 쭉 내려가서 4조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지금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임차인을 보호하는 장치 크게 두 개를 본 거예요. 대항력과 보증금 회수. 하나 남았죠. 존속기간. 4조. 아주 중요하죠. 거기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1항에.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2년으로 본다. 이렇게 돼 있죠. 그 말은 주택임대차 기간은 최소 몇 년 보장해 주겠다. 2년을 보장해 주겠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택임대차 계약을 하면서 기간을 아예 안 정했거나 2년 미만으로 정했거나 그럴 때 2년을 보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주택임대차 계약을 하면서 기간을 4년으로 정했어요. 그럼 몇 년이에요? 그 4년이죠 그냥. 그죠? 정확하게 읽으세요. 기간을 정하지 않거나 2년 미만으로 정했을 때 2년. 그럼 3년으로 정하면 3년이고요. 4년으로 정하면 4년이에요. 그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두 번째, 2년 미만으로 정한 경우. 예를 들어 기간을 1년으로 정한 경우. 그때도 몇 년이에요? 2년이에요. 그죠? 그런데 임차인만은 이걸 주장할 수 있어요. 임차인만은. 임차인만은 1년의 유효를 주장할 수 있다. 임차인 보호장치죠. 그러니까 기간을 만약에 1년으로 정했다 그럼 임차인은 1년을 주장할 수도 있고 2년을 주장할 수도 있는 거야. 임차인만. 거기 1항 단서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그 다음에 2항 임대차가 끝났어요. 임대차가 끝나면 여기 보세요. 얘는 더 이상 임대인 아니죠. 얘는 더 이상 임차인 아니죠. 그러니까 그 상태에서 주택을 팔아버리면 얘는 더 이상 임대인이 아니니까 얘는 임대인지를 승계한다 안 한다? 안 한다는 문제가 생겨요. 그죠? 그래서 임대차가 끝났지만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까지는 임대차가 존속하는 걸로 봅니다. 그게 2항입니다. 임대차 기간이 끝났다 하더라도 보증금을 못 돌려받고 있다면 돌려받을 때까지는 임대차는 존속하는 것을 본다. 자, 이걸 만든 이유 여기 보세요. 임대차 존속하죠? 그 사이에 팔았어요? 그럼 여전히 얘는 뭘 승계한다?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게 됩니다. 그게 2항이죠. 그 존속기간 1항과 2항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한 장을 넘기면 이제 갱신과 관련된 것들이 쭉 나왔습니다. 그 중에 6조. 자, 이 6조는 법정갱신입니다. 무슨 갱신? 법정갱신, 묵시의갱신, 자동갱신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1항에 임대인이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 사이 그 사이에 임차인에게 세 번째를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다섯 번째를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 이렇게 되어 있죠. 그렇게만 생각하세요. 아, 기간이 끝나기 6달 전 주택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달 전부터 2달 전 요 사이에 임대인이 무슨 통지를 하지 않았구나. 그죠? 그 다음에 7번째 줄 가면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2달 전까지 요때까지 언제부터 넣을 거예요? 2달 전까지 임차인이 통지하지 않은 경우 그냥 쉽게 생각하세요. 요 사이에 임대인이 나가달라.
또는 2달 전까지 임차인이 나가겠다. 이런 말을 하지 않았을 때. 그럴 때 갱신한 걸로 봐요. 이게 법정갱신 요건입니다. 그럼 뒤집어서 생각을 해봅니다. 법정갱신을 막으려면 임대인 입장에서 기간이 끝나면 내보내려면 임차인 입장에서 기간이 끝나면 나가려면 말을 해야 되죠. 임대인은 요 사이에 말을 해야 되고요. 임차인은 적어도 2달 전까지는 나가겠다고 말을 해야 돼요. 그래야 법정갱신을 막을 수 있다. 그렇게 법정갱신을 이해하시면 돼요. 됐죠? 그런데 임대인도 아무 말을 안 하고 임차인도 나가겠다고 말을 안 해서 법정갱신 됐어. 조건. 이전 임대차와 똑같아. 똑같은데 기간만 2년. 그래서 2항에 보면 임대차 존속기한은 몇 년으로 본다? 2년으로 본다. 2년으로 보는데 6조의 2. 2년으로 보는데 단 임차인만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 그 조문을 들여다보면요. 임차인에게 굉장히 유리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임차인 뭐 하려고 만든 거니까. 임대인 입장에서 뚜껑이 열리는 조문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어쨌든 법정갱신 되면 기간은 2년이지만 임차인만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 그리고 임대인이 해지 통고를 받은 날부터 3달이 지나면 해지가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요것만은 임대인한테 조금 유리한 거예요. 민법에서는 한 달, 임차인이 해지 통고했을 때, 기간 정하지 않았을 때, 한 달이 지나야 해지가 됐어요. 그죠? 여기서는 3달, 3개월이 지나면 해지 효력이 발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6조의 1항, 2항과 6조의 2, 그거 확인하시면 됩니다. 됐죠? 그 다음에 7조를 보면요. 차임 등의 증감 청구냐고 당사자가 애초에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이 주택에 대한 세금, 공과금, 그 밖에 부담의 증감, 경제사정의 변동. 경제사정의 변동이 뭘까요? 집값의 폭등 또는 폭락. 그런 걸로 적절하지 아니하게 된 때, 차임 및 보증금이 너무 저렴해지거나 너무 비싸졌을 때, 각 당사자는 일방적으로 증액 또는 감액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해놨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일방적 증액, 5번째 줄. 다만 감액은 말고요. 증액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지 못한다. 대통령령이 나왔죠? 자, 대통령령을 합해봐야죠. 72페이지. 오른쪽 위에. 법 7조에 따른 차임이나 보증금의 증감이 아닙니다. 증액은 일방적 증액을 말합니다. 기존에 약정한 차임 및 보증금의 20분의 1을 초과해서 청구하지 못한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5%. 또 2항. 계약하거나 증액 후 1년 내에는 증액 청구 못한다. 결국 계약을 하거나 증액을 한 후 1년 내는 못하고 1년이 지나서 증액을 청구할 때도 5% 이상 청구 못한다. 감액은 그런 제한이 없는데 증액만은 이런 제한을 두고 있다. 그렇죠? 그렇게 존속기간과 갱신에 관련된 내용들을 살펴봤습니다. 일단 그 정도 확인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마지막으로 확인해야 될 게 67페이지로 가면 67페이지에 제9조 주택 임차권의 승계라는 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가끔 교재들 보면 상속으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자, 주택 임차권의 승계는 뭐냐? 임차인이 죽었는데 함께 살고 있던 사실혼 배우자, 법률혼 배우자 말고 사실혼이 뭐예요? 혼인신고 안 한 사람 말이에요. 이 사실혼 배우자는 상속권이 없어요. 상속권이 있는 배우자는 법률혼 배우자만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임차인이 사망을 했는데 같이 살고 있던 사실혼 배우자가 있을 때 이 사실혼 배우자는 상속권이 없으니까 임차권을 상속받지 못하는 이런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그 사실혼 배우자가 임차권을 승계받을 수 있도록 구조를 두고 있습니다. 두 가지 예배예요. 하나는 1항에 임차인이 상속인이 없이 죽었어.
그런데 그 주택에 같이 살던 사실혼 배우자가 있어. 그럼 요 사람이 그 임차권을, 다른 거 말고요, 그 임차권 및 보증금 반환 채권이 있겠죠. 그거를 승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가 2항인데요. 임차인이 죽었는데 상속인이 있어. 자식 이런 애들이. 그런데 따로 살아. 2항 임차인이 사망을 했을 때 그 사망 당시에 상속인이 있었는데 따로 살고 있었어. 가정공동생활을 하지 않고 있었어. 그럴 때는 그 사망한 임차인과 같이 살던 사실혼 배우자하고 사망한 임차인의 이촌 이내의 친족, 이 공동승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촌이란 건 위로는 할아버지, 밑으로는 손자, 옆으로는 형제 자매까지가 이촌이에요. 사망한 자를 기준으로 위로 할아버지, 아래로 손자, 좌우로 형제 자매, 여기까지가 이촌입니다. 그 이촌 이내의 친족과 사실혼 배우자가 공동으로 승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걸 원하지 않으면 사망, 임차인 사망 후 1월 내에 반대 의사를 표시해서 승계받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사망을 왜 만들어놨을까요? 기존의 임차인이 보증금 다 까먹고 차이 밀린 게 있어. 이것까지 강제적으로 승계해서는 안 되죠.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까 사망에 승계받지 않도록 하는 조항까지 두고 있게 됩니다. 됐죠? 자, 밑으로 쭉 내려갑니다. 11조 일시사용임대차라고 쉽게 생각하세요. 우리 숙박업소에 몇 박 며칠 숙박하는 거 있죠? 그거 생각하시면 돼요. 거기에는 주임법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 다음에 12조 미등기 전세라고 돼 있죠? 자, 미등기 전세가 뭘까요? 전세 계약했는데 전세권 등기하지 않은 걸 말합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아파트 전세 생각하시면 돼요. 이것도 특수한 임대차로 보고요. 그때 전세금은 보증금으로 보도록. 그러니까 미등기 전세에도 주임법을 적용하겠다. 이런 의미죠. 그래서 주택임대차법 보면 딱 요 정도. 그래서 핵심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과 그 다음에 뭐죠? 존속기간 보장. 그다음에 우리 교재에 보면 갱신 요구권이 어디로 사라졌어요? 그건 나중에 이제 하겠습니다. 갱신 요구권이. 그 다음에 상가 건물 임대차로 가봅니다. 상가 건물 임대차 보법을 보면 78페이지. 자, 이것도 이제 목적이 이렇게 돼 있죠. 상가 건물 임대차에 관해서 민법의 특례를 정함으로써 국민의 무슨 생활? 경제 생활이 안 되냐. 아까 주택 임대차는 주거 생활이죠. 이건 경제 생활이죠. 그래서 아까 주택 임대차는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원래 적용 안 했죠. 근데 이건 법인인 경우에도 적용해야지. 왜? 법인도 경제 생활 하니까. 일단 거기 차이고요. 자, 두 번째 2조. 이 법은 상가 건물이라고 돼 있고, 일단 상가 건물은 가로 안에 사업자 등록이 가능한 건물이어야 돼요. 사업자 등록이 가능한 건물이면서 그 건물의 주된 부분이 영업용으로 사용돼요. 영업이 뭐예요? 주문받고 물건 팔고 하는 거예요. 장사하고 있다. 어쨌든 사업자 등록 대상이 되는 건물로서 영업용 건물에 적용을 하게 됩니다. 또 하나, 아까 주택임대차는 주거용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 임대차이기만 하면 보증금 액수와 상관없이 주임법을 적용했어요. 그죠? 근데 상가 건물은 단서에 이렇게 놨어요. 다만 상가 건물 임대차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즉 적용하지 않는다. 아, 상가 건물 임대차는 보증금이 기준을 초과해버리면 이때는 상가 건물 임대차법을 적용하지 않는구나. 그러니까 주임법과는 달리 적용 기준이 하나가 더 있는 거예요. 보증금이 일정액 이하. 그럼 그 보증금이 얼마냐? 또 상임법 시행령을 봐야죠. 85페이지. (2조) 각 보증금은 이거 이하여야 한다. 서울은 얼마 이하라고 돼 있어요? 9억 원. 보증금이 9억 원. 보증금이 9억씩이나? 자, 여기서 보증금은 환산보증금이라고요.
상가의 경우에는 거의 100% 보증금 주고요. 월세를 주지요. 그죠? 그 월세를 월 단위 차임이라고 그래요. 여기다 100을 곱해. 이게 환산보증금이에요. 이걸 가지고 기준을 판단합니다. 이걸 가지고. 그러니까 단순히 보증금만 9억이 아니라 환산보증금이 9억 이하예요. 환산보증금. 서울 같은 경우에 환산보증금이 9억 이하니까 예를 들어서 보증금이 3억. 월 단위 차임이 뭐 650. 그럼 9억 5천이죠. 상위법 적용 안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거기 3항에 보면 법 2조 2항에서 대통령으로 정하는 비율은 1분의 100을 말한다 이렇게 돼 있죠. 1분의 100이 뭐예요? 100. 그죠? 그냥 100이라 그러면 될 거고 1분의 100 이렇게 놨어요. 그럼 2조 2항은 뭐냐? 돌아갑니다. 상위법 2조 2항 제1항 단서에 따른 보증금액을 정할 때 해당 지역의 어쩌고 저쩌고에 따라 구분해서 규정하되 보증금 외에 차임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를 곱하여 환산한 금액을 포함한다. 여기 있죠. 월 단위 차임이 있는 경우에는 좀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비율이 1분의 100이었죠. 그죠? 이걸 곱한 금액을 더한다 말이죠. 이게 환산보증금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게 2조 2항이죠. 이렇게 상가건물 임대차법법은 주택임대차법과는 달리 보증금이 일정액 이하의 경우에만 적용을 한다. 그럼 다시 서울이 보증금이 3억이고 월세가 650만 원이라면 3억 더하기 650만 원 곱하기 100이니까 6억 5천이에요. 그러면 합이 9억 5천이 되니까 상위법은 적용되지 않게 되겠죠. 그죠? 이걸 이제 초과임대차라고 보통 부르고요. 초과임대차. 이 초과임대차의 경우는 상위법이 적용 안 돼요. 안 되는데 예외. 대항력. 인정해줘요. 상위법을 다 적용하는 게 아니라 5개를 적용해줘요. 그 중에 대항력 같은 거. 이런 거 적용해줘요. 어딜 보냐 하면 3항.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1항 단서가 뭐였어요?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 그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말은 이런 초과 임대차의 경우에는 상가건물 임대차법법을 적용하지 않아. 그런데 그거에도 불구하고 예외적으로 3조 10조의 1, 2, 3항 10조의 2부터 10조의 8 19조 1항 단서에 따른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에도 적용한다. 그러니까 초과 임대차의 경우에는 상가건물 임대차법법을 적용하지 않지만 예외적으로 요러한 놈들은 적용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적용하는 것 중에 대표가 뭐예요? 3조라고 돼 있죠. 3조가 뭐예요? 대항력. 그죠? 그렇게. 네, 그렇게. 그 나중에 이 초과 임대차에 적용되는 5개 외워야 돼요. 나중에 외울 거야. 근데 한꺼번에 5개 외우라 그러면 승질내잖아. 그러니까 하나만 일단 외워. 대항력. 가장 쉬운 거. 상가건물 임대차 법법이 적용이 되진 않아도 대항력을 인정해 주겠단 말이죠. 자, 그러면 그 대항력을 어떻게 인정해 주나? 3조 1항. 주택임대차하고 비슷합니다. 비슷한데 상가건물 임차권을 등기하지 않아도 건물을 인도받고 그 다음 네 번째 줄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면 다음날 대항력이 생긴다. 사업자 등록 어디 가서 신청해요? 세무서. 조심하실 거. 사업자 등록을 신청만 하면 됩니다. 등록증 안 나와도 됩니다. 사업자 등록을 신청만 하면 다음날 0시에 대항력을 갖도록. 자, 그럼 주택은 인도 플러스 주민등록이죠? 상가건물은 인도 플러스 사업자 등록 신청. 그럼 이 초과임대차도 인도와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면 대항력은 인정해 주겠다. 이런 뜻이에요. 초과임대차. 3조 1항이죠. 2항 주임법하고 똑같죠?
상가 건물 양수인은 임대인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그죠? 자, 5조. 주임법하고 똑같아요. 임차인이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 확정 판결 이에 준하는 집행권으로 경매를 신청할 때 아까 뭐라 했어요? 민사집행법에서는 명도하면서 신청하라. 그 규정을 개무시해라. 명도하지 않아도 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 즉 반대임의 이행 또는 이행 제공은 집행개시효권으로 하지 아니한다. 똑같죠? 1항. 2항 우선변제권. 첫 번째 줄 대항력권을 갖추고 두 번째 줄 세무서에서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은 경매 또는 공매 시 그 대금에서 후순위 권리자보다 보증금을 우선 변제받을 수 있고 오른쪽 왼의 3항 양수인 즉 경락인에게 인도하지 않으면 법원으로부터 보증금을 받을 수 없다. 여기서 또 조심하실 거 먼저 인도하라는 말은 아니다. 주입법하고 거의 내용이 똑같게 되어 있습니다. 7항과 8항도 마찬가지예요. 7항도 금융기관 그죠? 오른쪽 9항 똑같죠? 임차인으로부터 보증금 반환 채권을 양수한 금융기관 우선변제권도 승계하지만 9항 임차인을 대신해서 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다. 그죠? 내용이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오른쪽 6조 임차권 등기명령 제도도 따로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1항 임대차가 종료되는 보증금이 반환되지 아니한 경우 임차인은 그 상가 건물 소재지 관할 지방법원에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쭉 내려가서 4항 법원이 기각하는 결정을 했다면 2심법원에 항고할 수 있고 다음 페이지 5항 임차권 등기 명령 집행에 따라 임차권 등기가 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취득한다. 그 이전에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있던 사람은 그걸 그대로 유지한다. 그 상태에서 대항력권을 상실하더라도 사업자 등록을 옮기더라도 사업을 폐업하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상실하지 아니한다. 6항 임차권 등기명령 집행에 따라 임차권 등기가 된 상가 건물을 임차한 소액 임차인 역시 최우선 변제권 인정해주지 않는다. 8항 비용은 임대인이 부담한다. 그죠? 그러니까 주임법 내용은 거의 똑같아요. 똑같은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른 거. 첫째, 보증금이 일정액을 초과하면 적용 안 된다라는 거. 두 번째, 대항력권은 사업자 등록 신청이라는 거. 또 다른 게 이제 구조가 있죠. 임대차 기간. 자, 주임법은요, 기간을 정하지 않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하면 2년으로 본다. 이렇게 돼 있죠. 상위법은 1년으로 줄여놨죠. 기간을 정하지 않거나 1년 미만으로 정할 때는 1년으로 본다. 근데 거기 또 있죠. 1년 미만으로 정했을 때, 예를 들어 6개월로 정했을 때, 임차인만 유효를 주장할 수 있다. 2항 똑같죠. 임대차가 끝났지만 보증금을 못 돌려받으면 돌려받을 때까지 임대차 관계는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갱신과 관련해서 10조가 있는데요. 그 10조 1항, 2항, 3항이 갱신 요구권에 대한 갱신입니다. 주택임대차에도 있는데 우리 이 조문집에는 주택임대차는 지금 갱신 요건이 빠져 있어요. 상가 건물의 경우에 10조 1항, 2항, 3항까지가 갱신 요구권이고요. 4항, 5항이 법정 갱신입니다. 이 10조를 조문을 좀 나눠놨어야 되는데 우리 상가 건물 임대차는 독특하게도 하나의 조문에 갱신 요구권에 대한 갱신과 법정 갱신을 같이 규정해놨어요. 먼저 10조 1항부터 3항까지가 임차인의 갱신 요구권에 의한 갱신입니다. 10조 4항과 5항이 법정 갱신입니다. 묵시적 갱신. 이게 조금 달라요. 자, 먼저 10조 1항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상가 건물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달 전부터 한 달 전 사이에 기간이 끝나기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한 달 전 사이에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갱신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갱신 요구. 이때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거절할 수 있고요.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없으면 거절을 못하도록 해놨어요. 그 다음 요 거절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를 8개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 10조 1항 1호부터 8호까지입니다. 10조 1항 1호부터 8호까지 사유가 있으면, 그 중에 하나가 있으면 임대는 거절할 수 있는 거예요. 그 1호부터 8호까지 중에서 1호만 한번 볼게요. 임차인이 몇 기 차임을 연체했어요? 3기. 임차인이 3기 이상 차임을 연체하게 되면 임대인은 임차인의 갱신 요구를 뭐 할 수 있다? 거절할 수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럼 반대로 임차인이 2기 연체했어요. 그럼 거절 못하죠? 거절 못하면 갱신되는 거예요. 거절 못하면 갱신되니까, 그러니까 이 갱신 요건은 완전 강제도 아니고 약간 한 반강제 정도?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갱신 요구라는 이름이 붙어요. 갱신 요구. 간혹 가다가 갱신 청구라고 자꾸 신문에는 나오는데 갱신 청구 아닙니다. 갱신 요구입니다. 자, 그러면 임차인이 갱신을 요구했고 임대인이 사유가 없어서 거절을 못했어. 그럼 갱신 되지요. 그 갱신의 효과 오른쪽. 사망.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임대차와 동일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본다. 단 차임과 보증금은 11조에 따른 범위에서 증감할 수 있다. 자, 그럼 11조를 봐야 되네요. 82페이지. 맨 위에 11조 1항. 어쩌고 저쩌고 증감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증액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지 못한다. 에이씨, 또 대통령령 찾아야 돼. 어우, 개짜증나. 그럼 또 찾아가는 거예요. 86페이지. 86페이지 맨 위에 4조. 100분의 5. 5%. 주임법은 20분의 1이었죠. 얘들은 100분의 5야. 똑같이 5%대. 그죠? 아, 이건 원래 100분의 9에서 100분의 5로 줄인 거예요. 법을 개정한 거야. 그러니까 그냥 100분의 5라고 해놓은 거예요. 밑에 100분의 9였었는데 9만 5로 바꿔놓은 거예요. 9만. 그러니까 똑같이 20분. 어차피 약분하면 20분의 1이잖아요. 근데 왜 주임법은 20분의 1이고 상임법은 100분의 5요? 다 그런 연혁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어쨌든 5% 초과 못한다. 됐죠? 그러니까 갱신 요구에 의하여 갱신됐을 때 다른 건 다 이전 임대차하고 똑같아. 차임 및 보증금만은 100분의 5 범위 내에서 증감, 증액 또는 감액. 그죠? 증액이 아닙니다. 증감입니다. 증감. 그러면 다시 한번 갱신 요구에서 갱신됐어. 기간은 얼마? 전임대차와 동일. 기간은 어떻다고요? 전임대차와 동일. 차임이 보증금만 100분의 5 범위 내에서 증감. 그 다음에 이 상가 건물 임대차의 갱신 요구권은 갱신 요구권을 행사하여 갱신 요건에 따라서 확보할 수 있는 최대 임대차 기간을 제한해 놨어요. 10년. 최초의 임대차 계약 기간이 있겠죠.
그 최초 임대차 계약 기간을 포함해서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행사할 수 있도록 해놨어요. 그러니까 상가 건물 임차인이 계약 갱신 요구권이라는 걸 통해서 확보할 수 있는 최대 기간이 몇 년? 10년이다. 간혹 가다가 10년이 보장된다라고 잘못 설명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10년이 보장되는 게 아니고요. 갱신 요구권이란 걸 통해서 확보할 수 있는 최대 기간이 10년이다 이런 뜻이에요. 물론 약정 갱신은 그런 제한 없어요. 합의로 갱신할 때는 10년, 20년, 30년 상관없고요. 법정 갱신도 상관없어요. 묵시적 갱신을 해가지고 10년, 20년 초과해도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갱신 요구권에 의한 갱신만 최대 몇 년? 10년. 그러니까 계약 기간이 10년이 넘어버리면 더 이상 이건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거기 2항. 그래서 10조 1항, 2항, 3항이 갱신 요구권에 의한 갱신이고요. 그 다음에 4항을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임대인이 1항의 기간 이내, 1항의 기간이 뭐예요? 이거. 6월부터 1월 사이. 요 사이에 임대인이 건물을 비워달라 통지하지 않은 경우 법정갱신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근데요, 아까요, 주택의 경우에는요, 여기 보세요. 주택의 경우에는 6월부터 2월 사이에 임대인이 통지하지 않은 경우, and 2달 전까지 임차인이 통지하지 않은 경우 두 개가 있었죠. 상가 건물에는 이게 없어요. 제가 아까 이 주택임대차를 설명할 때 법정갱신을 막으려면 임대인은 요 사이에 나가라 그래야 된다 그랬고요. 임차인도 2달 전까지 나가겠다 그래야 된다 그랬죠. 그걸 안 하면 법정갱신 된다 그랬죠. 근데 상위법은 요거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임대인이 내보내려면 요 사이에 통지하면 돼요. 근데 상가 건물 임차인이 장사가 안 돼. 기간 끝자리 어떻게 버텼어? 기간 끝내고 비우고 싶어. 그럼 법정갱신을 막아야 되죠. 어떻게 해야 돼요? 방법이 없어요. 상가 건물에는 상가 건물 임차인이 법정갱신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거기 사항을 다시 한번 보세요. 임대인이 제1항의 기간 내에 임차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한 데에는 기간 만료한 때 다시 임대차한 걸로 본다라고만 끝나 있죠. 아까 주택임대차는요. (66페이지를) 다시 한번 가보세요. (66페이지) 맨 위에 6조 1항 마지막 문장. 임차인이 2달 전까지 통지하지 않은 경우에도 또한 같다 이렇게 돼 있죠. 상가 건물에는 이게 없어요. 그 말은 상가 건물 임차인이 기간이 끝났을 때 상가 건물을 비우고 싶어. 장사 그만하고 싶어. 그러려면 약정갱신 할 리는 없고요. 그죠? 합의갱신 안 할 거 아니에요. 재계약 안 할 거 아니에요. 갱신 요구할 리도 없죠. 그럼 법정갱신만 막으면 되죠. 임차인이 막을 방법이 없어요. 상가 건물에는. 이 상가 건물 임대차보호법은요. 법을 만들 때 입법자들이 상가 건물의 장사가 잘 되는 걸 전제로 만들어진 거예요. 장사가 안 돼서 중간에 그만두고 나가는 건 염두에 두질 않고. 그러니까 임차인이 장사가 안 돼서 계약기간 끝나면 나가야 되는 경우, 이런 경우는 상정하고 있질 않아요. 그러니까 법정갱신에도요, 임차인이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가 없어요. 임대인이 통지하지 않은 경우만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갱신되고 나서 그 다음에 나가겠다고 해야 돼요. 그리고 3달이 지나야 해지가 돼요. 부득 어쩔 수 없이 임차인 입장에서는 기간이 끝나면 나가고 싶을 때, 건물을 비우고 싶을 때 법정갱신을 기다려. 그리고 법정갱신 된 다음에 해지 통고를 해. 그리고 3달이 지나.
그 방법밖에 없어요. 예? 그래서 이 4항에 보면 이 경우 존속기한의 1년으로 본다 5항 임차인만 언제든지 해지 통고할 수 있다는 거죠. 그죠? 그게 상가 건물 임대차 법정갱신의 요건과 효과가 됩니다. 그래서 갱신 요구권에 의한 갱신과 법정갱신을 구별해서 기억하셔야 돼요. 구별해서. 효과도 다르죠. 법정갱신은 전임대차와 똑같은 조건이지만, 즉 차임 및 보증금도 똑같지만 기간만 1년. 반면에 갱신 요구권은 다 똑같다, 기간도 똑같다, 차임 및 보증금만 100분의 5분의 증감. 다르죠, 효과가. 달라요, 분명히. 이거 헷갈리면 안 돼요. 처음부터 제가 너무 과한 걸 요구하나? 좋은 거 갖고 비교하시라는데 뭐. 그죠? 자, 어쨌든 상가 건물 임대차의 갱신은 갱신 요구권에 의한 갱신과 법정 갱신 이런 식으로 규정이 돼 있다. 됐죠? 그 다음에 10조의 3에 보면요, 권리금이 나와 있어요. 없던 게 이제 몇 년째 새로 들어온 건데, 2항에 보면 권리금 계약이라고 돼 있죠. 권리금 계약이 뭐냐? 새로 임차인이 되려는 사람이 기존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주겠다는 약속. 이게 권리금 계약이에요. 새로 임차인이 되려는 사람이 기존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주겠다. 그게 권리금 계약이에요. 근데 오른쪽 10조의 4에 보면 임대인은 임대차 기한이 끝나기 6달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그러니까 6개월이죠. 그죠? 6개월 동안 밑에는 1, 2, 3, 4 1호부터 4호까지 요런 짓거리를 해서 임차인이 네 번째 줄 권리금 계약 따라 기존 임차인이 주선한, 주선이 뭐예요? 소개. 기존의 임차인이 새 임차인을 데려온 거예요. 그 임차인이 소개한 새로 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받을 거 아닙니까? 그 방해하지 말아요. 이게 상가 건물 임대차에서 규정하고 있는 권리금 회수 보장이에요. 상가 건물 임대인이 있고요. 기존의 임차인이 있어요. 근데 얘가 새 임차인을 데려왔어. 새 임차인을. 이 새 임차인은 임대인하고 임대차 계약을 할 거 아닙니까? 새로. 그죠? 근데 이 둘 사이에 권리금 계약을 해놨단 말이에요. 이게 기존 임차인이고 얘가 새로 임차인이 되려는 자예요. 근데 얘를 누가 소개했어요? 을이 소개했어, 을이. 임차인이 주선한, 임차인이 소개한, 임차인이 데려온. 다른 사람도 안 돼요, 또. 어쨌든 예로부터 을이 권리금 계약에 따라서 권리금을 지급받아야 되는데 갑이 6달 전부터 종료하는 그날까지, 끝날 때까지 6달 동안 무슨 행위를 하면 안 된단 말이죠. 이게 방해하는 행위야, 이게. 무슨 행위. 이게부터 1호부터 4호까지예요. 어떤 짓거리냐, 1호. 지가 권리금을 받아. 지가 갑이. 예? 갑이 얘한테 권리금을 받아. 두 번째, 갑이 얘한테 너 그한테 권리금 주면 뒤져. 그 2호. 3호. 기존의 차임 및 보증금 합해봐야 1억인데 얘한테 5억을 요구해. 계약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겠지. 4호. 아예 얘하고 계약 체결 자체를 거부해. 요 네 가지 짓거리가, 갑이 하는 요 네 가지 짓거리 하지 말아라. 6개월 전부터 임대차 끝날 때까지 6달 동안 이런 짓거리 하지 말아라. 문제는 4호예요. 4호는요, 1, 2, 3호와는 달리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이라고 돼 있어요. 그죠? 4호에 보면 정당한 사유 없이 신규 임차인이 되는 자의 계약체를 거절하는 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뒤집으면
얘한테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거절하더라도 방해가 아니겠죠. 그게 밑에 있는 2항 1호부터 4호. 이게 위에 1항 4호에서 말하는 정당한 사유예요. 근데 그 1호부터 4호를 보고 있으면 특히 1호하고 2호를 보면요. 아주 웃겨요. 1호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임차인이 데려온 신규 임차인이 데려온 이 병이 개털이래. 자력이 없대. 그걸 어떻게 알아? 사람 겉모습만 갖고 판단하나? 못하죠. 근데 자력이 없대. 2호는 더 웃겨. 얘가 의무를 위반할 현저한 우려가 있대. 그러니까 결국 1호하고 2호는 임대인 마음이에요. 아, 나 쟤 볼 때 개털 같아. 쟤 보니까 꼬라지가 눈도 이상하고 의무를 위반할 것 같아. 그럼 거절하는 거예요. 그럼 그게 정당하대. 그래서 아주 쓰잘데기 없고 이상한 게 1호, 2호가 있고 그나마 3호는 객관적이야. 이 상가 건물이 1년 6개월 동안 문 닫고 있었어. 1년 6개월 동안 연팔동을 안 하고 있었어. 이것도 이상하긴 이상해. 그나마 4호. 이 4호는요. 기존 임차인이 소개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 말고요. 얘가 따로 선택한 새로운 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받아버렸어. 그럼 이거 거절하더라도 얘는 권리금 이미 받았으니까 방해가 아니겠지요. 그게 4호. 임대인이 선택한 신규 임차인이 기존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해버린 경우 이때는 임차인이 소개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와 갑이 계약 체결을 거절하더라도 방해가 아니다 말입니다. 조문 자체가 아주 거지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죠? 이 조문을 엮어서 이해하기가 만만치 않게 되어 있습니다. 권리금이. 근데 어쨌든 임대인은 6달 동안 이 4가지 짓거리 하지 말아라. 그 중에 4번째 거는 예외 이러이러한 사유가 있으면 거절해도 된다. 이렇게. 그게 10조의 사의 1항과 2항입니다. 그 다음 넘기세요. 3항. 만약에 임대인이 1항을 위반했어. 갑이 권리금 회수를 방해했어. 그럼 얘는 손해가 생겼죠. 손해배상해란 말이죠. 배상. 그게 3항. 그 손해배상은 4항. 임대차 종료한 날로부터 3년 내 행사해라. 자, 요거는 방해가 있은 날부터 3년. 이렇게 나오거나 3년을 가로넣기로 나오거나 그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권리금 회수 기회를 미흡하나마 일부 보장해주고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됐죠? 그 정도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서 중요한 대항력, 보증금 회수, 존속기간 이런 것들을 살펴봤습니다. 이 2가지 법은 아주 중요하고요. 오늘 체크해드린 게 가장 기본이 되는 것들이에요. 나머지 것들은 나중에 시험 직전에만 확인하더라도 큰 문제가 없는데 오늘 체크해드린 것들은 정확하게 숙지하시고 요거와 관련된 판례들이 좀 많아요. 다툼이. 그 판례를 이해하시기 위해서 조문의 구조를 정확하게 머릿속으로 이렇게 틀을 잡아놔야 됩니다. 제가 귀찮지만 굳이 시행령만 왔다 갔다 한 이유가 그런 거예요. 법이 있고 시행이 있고 공법 같은 거 시행 규칙까지 있는데 이걸 유기적으로 여러분들이 짤 수 있어야 돼요. 그 흐름을. 그래야 법 공부가 조금 더 수월해집니다. 특별법은 그렇습니다. 아시겠죠? 네. 자, 이제 3가지 법 남았어요. 집합건물법하고 가등기담보법하고 그다음에 부동산 실거주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하고 이제 잠시 쉬었다가 중요한 거 몇 가지만 체크해 드리겠습니다.